저는 일반 학교에서 한 18년, 대안교육 현장에서 한 16년, 그렇게 34년 동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살다가 재작년, 2022년 2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현재 근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대한교육학과. 아마 세계적으로도 대한교육학과란 과는 근신대학원대학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앞에다가 그냥 교육학과면 교육학까지 무슨 대한열 붙었느냐. 우리 하태혁 교수님이 늘 뭐 좀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근본도 없는 학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근본 없이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리얼 월드 러닝 또는 새로운 역량교육, 이런 말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했을 때는 역량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고 리얼 월드란 말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을 쓰지 않았지만 출발 지점이 똑같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게 삶의 운동이고 교육 운동이에요.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들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도 없이 곡식 익듯 변화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송순재 선생님이 늘 외치던 말씀이죠. 그게 우리 대한교육 현장에 그대로 교육운동이 삶의 운동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교육 현장에 뛰어드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왜 나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공부한 대로 살면은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내가 공부한 대로 살면은 이렇게 삶과 교육이 늘 분리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안 되잖아요. 교육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돌아가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저는 대한교육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근신대학원대학교가 설립한 지가 10년, 올해가 16주년입니다. 10주년 행사로 삶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문의 길을 주도하면서 국내 포럼도 열고 국제 포럼도 열고 또 나름대로 또 네팔 아이덱이나 이런 걸 참여하면서 10주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교육을 보면 송인수 대표님도 오셔서 10주년 포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그때 빚 갚으러 온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결국은 기업에서 학벌 위주로 뽑는 데다가 패자 부활전이 없다. 대학 졸업 때 좋은 직장 못 가면 평생 못 간다. 그게 학교의 입시주 공부 환경을 만들고 근시안적인 인간을 만든다. 인류 대학의 이기주의도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문제는 학생들이 건강과 장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똑똑하고 돈 많은 집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조하고 조장한다. 대학, 기업, 정부 3자의 공동작품이 한국의 입시지옥이다. 2010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정우 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대학도 기업도 정부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만드는 입시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가 대한교육의 출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을 보면서 짚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맞구나, 우리 출발 지점이. 그래서 태봉고등학교 출발 지점은 입시교육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제풀이식 수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로 하여금 입시 경쟁으로 몰아서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겠다는 선언이죠. 물론 태봉고 이전에 간 대학교가 그랬고 대한교육의 첫 출발 지점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돼서 계속 우리의 교육운동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는 크리스 메르콜리아노라는 뉴욕 알바니 프리스쿨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 오늘의 학교는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겁주는 거죠. 겁박하는 거죠. 물론 우리 김한희 쌤이 오늘 올라오면서 책을 읽은 게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껴안고 두려움을 같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오늘의 교육 현장은 온갖 방법으로 평가하고, 여기 보실까요? 도대체 왜 학습과업을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시 없이 조각내고 있는가?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적성과 합성지도를 측정하는 것인가?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요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에 국가는 왜 해마다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이걸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김한희 선생님, 교사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김한희 선생님은 이렇게 교육 문제의 핵심을 찔러내는데 도대체 교육학 박사인 나는 뭐지? 교사 자격을 가진 나는 뭐지? 뭘 배웠지? 엄청난 많은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뭘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파괴적인 가행 경쟁주의, 그게 곧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다. 딱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얘기한다면 조형 교육감님이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플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 시대에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화두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교사들의 아픔도 학교가 두렵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은 엘리트라는 괴물을 양산해왔고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은 괴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최동석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제가 34년 동안 했던 일이 괴물들을 길러내는 일이었나? 이런 성찰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인고, 이런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안녕할까요? 현병호 쌤 민들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곳은 학교나 학원이란 괴물이 아니라 바로 부모들 자신이 만든 욕망의 재단이 아니었을까? 인류 대학에 입학에 올인하는 이들과 경쟁을 거부하는 이들 사이에 흔들리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책이랬는데, 이걸 뛰쳐나와 있는 대한교육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아파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의 길을 가야 될까? 그 길은 결국은 두 갈래 길이 열린다. 그 길이 사랑의 길이냐 두려움의 길이냐? 순간순간 우리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린다. 사랑과 두려움의 갈림길이.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랑은 그저 기다릴 뿐이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교육으로 가자는 거죠. 사랑의 교육이다. 너무 뻔한 얘기죠. 더듬어 보니까 썸머일 100년이 지난 썸머일도 결국은 교육은 사랑이라고 이 얘기를 외칩니다. 그 뻔한 얘기를 우리는 왜 아직도 그렇게 교육의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대한교육입니다.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낫 한 자루도 숲속의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 방을 밝힐 수 있다. 1997년 간대학교가 개교하던 해에 나왔던 책입니다.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이라는 양효희 선생님이 작은 문고폰 책 한 권이 저로 하여금 일반 학교에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몇 줄의 글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을 꿈꾸게 만들었고 대한교육판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청 간대학교에 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간대학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간대학교 행복찾기라는 단행본 책도 내고 했습니다. 9년을 드나들었습니다. 학위 논문도 내고 단행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9년 만에 드디어 나이 46세 간대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말이나 글로 배운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나는 삶을 배우지 못했고, 말이나 글로 배운 것들은 얼마든지 그냥 보기 좋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노동하면 살아라, 공동체를 이루게 살아라는 이런 정신들이 실제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삶을 함께 나누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리얼 월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실제 삶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처절하게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단식도 하고 삼천배 수련도 하고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결국 저를 발견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서 이걸 배운 겁니다. 꿈꾼다는 것은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낯선 길을 가는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구나. 결국 이런 길을 개척하는 것이 결국 삶의 한 과정이구나. 간대학교 교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요, 간단해요. 당신 왜 간대학교로 가서 왜 대한교육판에 뛰어들어서 말하면은 나는 미래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간대학교 교과에서 나온 것처럼 꿈꾸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성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찰 없는 대안은 대안이 아닙니다. 성찰에 따라 붙어야 되더라고요. 무엇에 대한 성찰이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 또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생략한 오늘의 학교들, 그렇게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건 대안교육을 새롭게 해보고 삶의 운동을 만드는 이런 질문을 만드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찰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해 보니까 성공하지 마라. 이제는 행복교육으로 나아가자. 행복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다.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빛의 파장만큼이나 삶은 다양하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교육에도 정답이 없다. 다만 함께 손잡고 삶을 배워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만인에게 만인의 삶이 있듯이 대안교육은 만인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삶이고 교육이고 생활이고 교육이다. 그리고 글로 발로 배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뼈저리게 제가 체득하는 순간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들을 뒤늦게 이제 OECD 얘기들, 2030 학습 개념틀 이런 것들을 맞닥뜨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했던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양중심 교육, OECD 학습 나침반 이런 개념들로 다 나온 얘기들이죠. 이미 이런 교육 과정이 공교육 속에서도 2015년 교육 과정 6대 핵심 역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장애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문제풀이 수업으로 가능하냔 말입니다. 삶을 빼놓고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넘어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안녕, 웰빙, 행복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과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행위 주체성 얘기가 나오고 학습의 주도성을 넘어서 개개인의 행위 주체성으로 간다는 게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 속에서 우리가 대안교육 정책이 흘러왔던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기간이 지금까지 총 95개입니다. 아까 김한희 쌤 자료는 2022년 자료인데 그 사이 한 개가 늘었어요. 대안학교, 각종 학교가 부산에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95개인데 빨간색은 공립대안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대안학교는 2002년 경기도 대명고등학교였어요. 8년 동안 공립대안학교가 열리지 않았어요. 8년 만에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가 열렸어요. 기숙사를 갖춘 학교로선 최첨이었습니다.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선 최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13년이 지났는데 보십시오. 그때 두 번째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가 지금은 32개로 10배가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그 정도로 공립대안학교 추세가 돼가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분류가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나눠져가 있고 아까 김한희 선생님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73개 OS업의 2019년 연구조사에서 파악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제가 시작되면서 이것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립대안학교 현황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교육 각종 학교 있는데 그중에 묘하게도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라는 말들이 생겨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기관 등록 현황도 김한희 쌤 자료에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올해 7월 31일 현재 23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등록되겠죠. 이렇게 이제 등록제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태봉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로서 실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 밖과 학교를 연결짓는 그런 학교. 특히 미국의 매트스쿨의 LTI 프로그램을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태봉고등학교. 그걸 통해서 또 수업을 바꿔내자는 그런 운동들이었죠. 1분짜리 영상인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속에 시작된 공립대안학교 문제아 학교 첫 과정에 수되지 못한 부적응 학생들이 모인 곳. 기존 학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늘 희망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태봉고등학교는 문제아 학교가 아닌 행복학교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인구수치하면 쓰레기 같았고요. 진짜 저를 많이 깎아내렸어요. 깎아내리다 보니까 제가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의미? 사는 의미 같은 걸 찾은 것 같고요. 학교 생활 행복했죠. 입시에 찌들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공교육 속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섰던 태봉고등학교.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한 성장을 한 학생들을 시사기획 나침반에서 취재했습니다. 2010년 창원 진동의 문을 연 전국 첫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3년 전 방황하며 좌절했던 학생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어설프게 꿈꿨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단단히 연결어 현실이 됐습니다. 예, 1회 졸업대 영상 앞에 1분짜리였습니다. 예, 정말 공립대안학교를 안 된다 말할 때 왜 공립에서 안 된다고 말 안 하냐? 공립에는 더 좋은 시설도 있고 더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신다. 그래서 고집을 해서 기숙사를 갖춰라. 그 대신 성진 가산점 주지 마라. 성진 가산점 매이지 않는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서 8년 정도 또는 그 이상에 머물게 해라.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공립대안학교를 열었고 그게 올해 13년째, 14년째 연결되고 있네요. 그 이후로 10배가 넘는 공립대안학교 시대를 여는 기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진금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흔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감하던 사람이 공립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왔으니 얼마나 미운 틀이 박혔겠어요. 그러다가 저를 뽑았던 교육감님은 저를 3월에 발령 내놓고 6월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요. 4년 동안 내내 저를 공격하고 태봉처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봉처럼 하면 안 된다니요. 결국은 교육감이 바뀌니까 태봉처럼 하자고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태봉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게도 이게 떠나고 난 뒤 선생님들은 10년 동안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선생님들이 수달한 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썼던 책보다도 저는 이 책들이 더 공립학교 교사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때 계셨던 8년 이상 계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보물선고, 건국으로 둘둘 흩어져서 새로운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교사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이제 요 친구는 지금 간디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돼 있네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만에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공무원 생활에서 다시 사립학교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공학 남해대교, 창선대교만 걸리면 된다. 그래서 남해 금산 교육마을리에게 8년 동안 제가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뤄낸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의 실험들을 담아냈습니다. 초등학교도 살리고 중학교도 살리고 없는 고등학교도 만들고 야영수리는 폐교도 살려내자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전체로 보면 그걸 남해 금산 교육마을이라 하자. 그리고 생태 교육마을도 만들어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를 만들자. 그야말로 새로운 교육 공동체를 꿈꾸자. 하나의 모델로 만들자. 그래야 상주 하나를 만들면 남해군 전체가 다 퍼뜨려져서 남해군이 교육공학으로 갈 수 있는 모델 하나를 만들자. 그게 제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향하여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1분짜리인데 한 번만 볼까요? 경남의 첫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남해 상조중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출범 제도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한 공개라. 선생님은 이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구호를 걸고 남해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한 교육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끈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야성을 기르면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많이 골았습니다. 예, 정말 고마운 거는 저 혼자 하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이런 뜻을 믿고 들어온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원서 오신 분입니다. 안병주 이사장님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교회 공동체 운동을 하고 이런 부모들이 처음에 한 10분 왔는데 지금 45분이나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도 살아나고. 그래 결국은 한 학교가 살아나면서 다 같이 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없는 집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남해 보물섬 고등학교까지 생겼습니다. 상주 고등학교 만들자는 그런 것들이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로 연결되어서 민간이 해야 된 데서 상주 학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제가 직접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새로운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름 폐교 하나를 다시 헐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해서 19년에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은 21년에 개교가 늦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운 학교가 또 시작되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학교까지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 평생학교, 평생 마지막 순구들은 그날까지도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배우고 성찰하고 배우고 성찰하는 길만이라 해서 이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밑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비전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2025년까지 173억 원의 SOC 예산을 끌어놓고 지금 진행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해 금산 교육마을은 어느 정도 비전이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한 30년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입니다. 앞으로 20년이 남은 프로젝트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운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안에 있습니다. 과제들은 또 우리 아까 김한희 쌤이 잘 짚어주셨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